저는 100여 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들려온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은 제 식단을 물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자는지, 어떤 건강 습관을 지키는지 마치 그 답을 알면 자신도 같은 시간을 살 수 있을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안심한 얼굴로 답을 얻었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100여 년을 살아보니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식탁 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저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이야기를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신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먼저 보내며 살아온 시간입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동료들, 오랜 시간 함께 걸어온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삶의 절반이었던 아내까지 한 사람, 또 한 사람 떠나갈 때마다 처음에는 슬픔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주변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가던 발걸음도 줄어들고 먼저 전화를 걸어올 사람도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남겨진 사람이구나. 이것은 자랑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견뎌야 하는 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잠시 숙연해지다가도 곧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사신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듣고 있는 걸까?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는 수많은 기억과 후회와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을 건너뛰고 곧바로 방법만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내는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사람들이 지나쳐버린 이야기, 바로 그 시간의 무게에 대해 조금 더 천천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사람들이 왜 늘 방법만 묻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드릴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들은 왜 늘 방법만 묻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 뒤에는 항상 비슷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얼마나 주무시는지, 특별한 건강 습관이 있는지, 마치 그 답을 알게 되면 자신의 삶도 달라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용히 제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고 소박하게 식사를 하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메모를 하듯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는 알겠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떠납니다. 그 모습이 저에게는 늘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고 간 것은 제가 살아온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답을 먼저 찾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바꾼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잠을 조금 더 잔다고 해서 인생이 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과 실제로 중요한 것 사이에는 꽤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방법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유였습니까? 저는 그 차이를 아주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하루 속에서 그 차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드릴 세 번째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하루 그리고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오랜 시간 몸에 익은 습관처럼 말입니다. 일어나서 조용히 물을 올리고 커피를 내립니다.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앉아온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자리는 세월이 쌓인 자리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물렀고 수많은 날들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마주하고 있으면 언제나 함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맞은편 자리입니다. 한때는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웃고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오래 비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선을 피하게 되고 괜히 다른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를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치우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없애버리면 제가 지나온 시간까지 함께 지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남아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소한 것 하나도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같은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시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말을 멈추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궁금한 것이 그것뿐일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떠올릴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먹은 음식입니까? 아니면 함께 했던 사람과의 시간입니까? 저는 점점 그 답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강한 삶이 왜 반드시 오래 사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드릴 네 번째 이야기는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왜 먼저 떠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믿습니다. 잘 먹고 규칙적으로 살고 몸을 철저히 관리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곧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식단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 매일같이 몸을 단련하던 사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렇게까지 노력했는데 왜 더 오래 살지 못했을까? 반대로 그렇게까지 철저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로는 느슨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의외로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두고 지냈습니다.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한 가지 사실이 뚜렷해졌습니다. 사람의 삶은 겉으로 보이는 관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을 잘 돌보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맥진이를 개선하고 작은 변화에도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계속 조여가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지침이 생각보다 깊고 오래 남는다는 것을 여러 사람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삶을 살리는 것과 항상 같은 의미일까요? 이 나이가 되어보니 그 둘은 때로 전혀 다른 방향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정말로 지치게 만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조차 피하지 못했던 그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에 드릴 다섯 번째 이야기는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도 놓친 한 가지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것을 피해야 하는지, 얼마나 먹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교과서를 듣는 것처럼 정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조용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삶도 늘 편안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것과 자는 것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하는지.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려운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규칙적으로 살아도 마음이 쉬지 못하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겉으로는 잘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더 많이 지켜오셨습니까? 방법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이 오래 버티는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놓치기 쉬운 것, 그리고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드릴 6번째 이야기는 함께 살았지만 놓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가정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바깥에서의 일도 중요했지만 가정 역시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정해진 자리에 앉고 식사를 하고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마음은 아직 밖에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은 크게 들리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늘 바빴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머릿속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문제, 끝내지 못한 책임들, 그것들이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있으면서도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은 마음으로 함께 있어야 비로소 함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정말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몸만 그 자리에 두고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계십니까? 이 나이가 되어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순간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은퇴를 맞이한 이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드릴 7번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시작될 때입니다. 사람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이 있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고 하루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고 기다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해도 정해진 일정이 없고 누군가를 만나야 할 이유도 없고 기다리고 있는 일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루의 전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다른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앉아서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루가 그렇게 지나가고 또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그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흘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가 끝났을 때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갔다고 느끼십니까? 이 나이가 되어 보니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크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 상태를 오랫동안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변화가 그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조용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8번째 이야기는 아주 작은 이유 하나가 삶을 바꾼다입니다. 그날이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누가 시킨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아침 늘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을 천천히 걷다가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잡초였습니다. 그것을 왜 뽑았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손이 갖고 그대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도 하나 더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하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흙이 묻고 허리는 조금 아프고 숨도 조금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오랜만에 하루를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내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를 기다리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는가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주 작은 이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걷고 잠시 바깥 공기를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씩 돌보는 일,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일 아침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에 흉수 있을 만큼 작아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작은 이유들이 어떻게 하루를 이어가게 만드는지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9번째 이야기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을 붙잡는다입니다.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뒤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빈자리는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 그 시간을 지나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하려다 문득 손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익숙한 방식으로 두 사람의 자리를 준비하려던 순간 이제는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익숙한 길을 조금 걷고 손을 움직이며 작은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조금은 아픈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를 지나며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만으로는 끝까지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가족과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미루어두었던 이야기들, 쉽게 꺼내지 못했던 마음들이 조용히 오가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만남은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느낌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루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곁에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과의 관계는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하루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며 끝내 남게 되는 마지막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오래 사는 이유,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더 잘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 조용히 돌아보면 그것들만으로는 삶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멈추는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싶은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말 한마디, 오늘보다 조금 나아지고 싶은 마음, 조용히 하루를 지켜내고 싶은 의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나이가 되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삶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과 시간, 그리고 운이라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작은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일 아침을 맞이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혹시 있다면 아주 짧게라도 좋습니다.
오늘의 이유, 다시 시작, 포기하지 않기,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한마디를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 한마디가 내일을 이어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같이 나누고 싶은 분께 조용히 전해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작은 이유 하나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